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웃풋이 인풋보다 많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가는 게 인풋이죠. 단어를 암기하면 그 단어를 알게 됩니다. 10개를 알게 되면 10개를 알죠. 그러면 아웃풋은 몇 개 나올까요? 당연히 들어간 게 10개니까 10개가 나와야 돼요. 또 뭐 5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어의 세계, 다시 말하면 영어의 세계는 10개가 들어가면 20개가 나오거나 10개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인풋이 아닌 다른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들어갔는데 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인풋은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언어의 뇌가 이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게끔 바꾸는 거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거겠죠. 이걸 우리는 독해라고 하며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영어 단어가 스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스마트는 영리한이에요. 어떤 경우도 스마트는 현명하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이면 100 스마트 초이스라고 말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현명한 선택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파란색이 들어갔는데 파란색은 영어예요. 그 베이스가 모국어인 국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이 모든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현명한으로 바꿉니다. 영리한은 현명한과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스마트하다는 건 애가 영리하다는 뜻이죠. 현명하다는 것은 어른들,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오랜 삶의 지혜에서 나오는 어떠한 거,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영어 독해의 베이스는 그러므로 모국어이고요. 문법이나 구문 독해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국어예요. 인풋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아웃풋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의 언어의 뇌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문법이나 구문 독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단어만 집어넣으시면 이걸 알아서 바꿔주는 현대. 어떤 단어를 집어넣더라도 바꿉니다. 스마트카. 어떤 차가 떠오르죠? 영리한 차? 누구도 영리한 차라고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영리한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거를 모국어 베이스가 아닌 영어 베이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단어 그대로 해석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해, 영어 독해가 안 되는 학생들의 거의 100%, 영어 독해가 안 되는 학생들의 100%는 뭘까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할 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말은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국어 베이스에서 이 스마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리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거,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미국 사람이 스마트 초이스 했을 때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를 아는 거죠. 그거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거지 스마트를 영리한 선택이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어 독해가 안 되는 사람의 90% 100%는 스마트 초이스를 영리한 선택이라고 해석하는 학생들이에요. 영리한 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카는 IT카라 보아야겠죠. IT가 들어가 있는 또는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할 겁니다. 자동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도 가능하겠죠. 그게 IT카죠.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를 생각하면 이 스마트가 어떤 개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진짜 영리한 차는 존재하지 않죠. IT카 또는 생각하는 차, 스마트폰 같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 놈, 이런 개념이 되어 있죠. 그러면 스마트 초이스는 생각하는 초이스인가요? 그건 또 아니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이 단어를 모국어 베이스에서 네가 영어로 말하는데 파란색 영어로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내가 의도를 알겠어.
그러니 나에 맞게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나는 이렇게 바꾸겠어.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법과 구문 독해가 아니라 이해한다 안 한다는 바로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결론. 탑다운 방식이다. 탑다운이 뭐죠? 영어 단어가 인풋이 한 단어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은 몇 개가 나옵니까? 스마트 영리한, 스마트 IT, 스마트 반자동 10단어가 나와요. 아니요 100단어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결국에 누군가 이 안에다가 조정을 해서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생성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탑다운 방식의 영어 방식이 정답이지 어떤 경우도 이건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트는 영리한의 뜻이니까 이게 현명한도 되고 반자동 되지 않느냐 하면서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 확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의식의 세계가 할까요? 아니면 무의식의 세계가 할까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의식의 세계로 갖고 와서 뜻을 확장한다는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가다가 왼발이 나갈 때 오른발이 나가는데 이건 자동이죠.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인데 이걸 의식적으로 왼발 나갈 때 그다음에 오른발 나갈 때 생각을 하면서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 똑같죠. 왼발 나갔으니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걸음걸이는 어떨까요? 자, 왼발 나갔다 오른발 나갔다 왼발 나갔다 오른발 나갔다 100m 가는데 1시간 걸릴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독해라는 거예요. 구문 독해라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의식의 세계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독해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어 선생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모국어의 능력은 반자동이에요. 탑다운 방식이란 건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문맥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걔가 알아서 분류하고 걔가 알아서 현명하게라 만들어주고 걔가 알아서 반자동이나 IT 자동차라고 생각하게끔 우리말로 바꿔주는 거, 우리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 그건 오토매틱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강의의 모든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있는 모든 영어 강의는 다 가짜예요. 왜 그럴까요? 그 베이스가 바텀업이라 그래요. 위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스마트는 영리할 뜻도 있고, 첫 번째 영리할 또 뭐가 될까? 아주 영리하니까 똑똑한도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똑똑하다는 게 요즘에 뭘까? IT 기업이 똑똑하죠? 이렇게 하면서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강의할 때 그렇게 하긴 해요. 단어를 알려줄 때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자동화돼야 돼요. 자동화돼야 됩니다. 스마트 초이스는 뭐라고요? 현명한 선택이고, 스마트카는 현명한 차가 아니라 IT 차다. 자, 지금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독해를 한번 해보시고 보세요.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되는 게 뭐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를 다 알아도 이해가 안 돼요. anticipate, 예상하다. 한번 알려줘 볼게요. effect, 결과. mental 알죠? mental, forecast, 예보하다. 자, likely, 가능한. practical, 실제로. stop은 아시죠? happening 아시죠? demand, 요구하다. immediate, 즉각적인. 퍼포먼스, 성과, 실행. promise는 약속. time은 시간. fulfill은 가득 채워준다. 충족시켜준다. 되셨나요? 자, 이 문장이 해석이 되고 안 되고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멘탈, 이 모국어 베이스에 얘가 얘로 바꿔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독해 문법이 아니라 얘가 자동적으로 이 말을 바꿔줄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언어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바꿀 수 있는가.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단어를 해석하고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지? 해석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리 어려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바꾸지 못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언어의 내가. 왜?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 시간 낭비한 거예요. 언어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놈에게 맡겨주세요. 갑니다. 카운셀과 맥심. 카운셀과 좌우명 같은 거죠. When anticipating effects of time, we should mentally forecast what they are like to be. We should not practically stop them from happening by demanding the immediate performance of promise which time alone can fulfill. 자, 우리가 예상한다는 거, 시간에서 나오는 결과, 시간이 흐르면 나오는 결과를 예상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 결과가 어떤 게 될까를 예상을 해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나오는 결과, 제가 어떻게 했겠죠? 시간의 결과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나오는 결과를 해석했어요. 왜? 그런 뜻이 어디 있어? 없어요. 여기는요. 없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내가, 제 내가 이거를 조절한 거예요. 완급 조절을. 지가 알아서. 시간이 흐르면 나오는 결과를 예상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될지를. 그래야겠죠? 예상을 해야 우리가 맞출 수 있죠. We should not practically stop them from happening by demanding the immediate performance of promise with time alone.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그 시간의 결과죠.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말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런 시간만이 해줄 수 있는 약속을 시간만이 해줄 수 있는 약속 왜 나왔을까? 여기에서 나온 거죠. 저는 시간만이 언론 많이 해줄 수 있는 약속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게끔 시간 해줄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시간만이 해줄 수 있는 약속. 그거를 즉각적으로 나와라, 성과를 내라 라고 요구함으로써 그 결과가 나오는 걸 실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걸 막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시간만 할 수 있는 약속을 즉각적으로 실행함으로써 The man who makes his demand will find out that there is no worse or stricter usurer than time. 자신의 요구를 하는 사람은 결국에 뭘 알게 돼요? 더 나쁘고 더 혹독한 사채업자가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And that if you compare time to give money in advance, you will have to pay a rate of interest much higher than any usurer would require. 선생님, 왜 여기서 no worse stricter usurer than time을 얼마나 나쁘고 그리고 혹독한 엄격한 유저는 바로 그냥 시간이라는 놈이더라 라고 어떻게 해석했나요? 제가 바꾼 거예요. 그냥 저도 모르게 문법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컴펠 시간에게 야, 돈 줘, 미리 좀 땡겨줘 라고 하면 당신은 이자를 내야겠죠. interest, 이자율을 내야 돼요. 훨씬 높은 이자율을 어떠한 세계에서 어떠한 유저를, 다시 말하는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It is possible, for instance, to make a tree burst fruit into leaf, blossom, or even bear fruit within a few days by the application on slaked lime and artificial heat. But after that, the tree will wither away. 예를 들어서 뭐가 가능하냐면 나무를요, burst, 터지듯이, 폭발하듯이 밖으로 잎사귀와 꽃들을 개화시킬 수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과실을 맺게 할 수 있어요. 며칠 안에. 방법은 application on slake. slake란 말은 물로
우리가 갈증을 해소시키다 하거든요. unslake라는 말은 갈증 해소가 되지 않은 거죠. lime은 석회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석회다. 요거는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해석하는 지장은 없거든요. 이게 인공의 열약이기 때문에 artificial heat, 인공적인 열에 의해서 과실을 또는 꽃을 나오게 할 수 있죠. 억지로. 이건 물론 해석은 돼요. 알려드릴게요. 석회는 물이 들어가면 폭발적으로 쫙 타면서 가스를 내거든요. 근데 어림떴으니까 물로 희석되지 않은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은 slaked lime이에요. 석회는 거기서 가스가 조금씩 나오겠죠. 물처럼 확 희석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돌 상태에 있는 라임이에요. 물에 집어넣으면 확 타오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제 뭐 설명됐으니까 가도록 하죠. 그 후에 나무는 시들을 겁니다. So, young man may abuse his strength, it may be only for a few weeks, by trying to do at 19 what he could easily manage at 30, and time may give him the loan for which he asks. But the interest he will have to pay comes out of the strength of his later years. Indeed, it is a part of his very life itself. 그래서 젊은 사람은 자신의 힘을 남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몇 주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Try to do. 노력하는 거죠. 19살에 그가 쉽게 30대에 매니지할 수 있는, 그렇게 30대가 되면 쉽게 다룰 수 있는 거를 19세에 뭐 하려고 함으로써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은 그에게 뭘 줍니까? 대출금을 주는 거예요. 그가 요구하는. 그러나 그 이자율, 그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은 어떤 힘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의 이후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Indeed, 사실상 his very life itself, 바로 그 자신의 삶의 일부인 거죠. 자,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시간에 해결해주는 결과들을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그냥 일어나는 걸 막아서는 안 되는 거지, 시간에 해줄 수 있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놈은 굉장히 뭐하다고요? 어떤 것도 굉장히 가혹한 이자를 지불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말을 바꿔서 해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말로 표현했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건 결국에는 스마트한 초이스로 현명화를 바꾼 거고, 스마트한 칼을 IT칼로 바꾼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토매틱이에요. 그 영어를 잘하는 독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문법 구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다? 잘못 배운 거예요. 바텀업 방식으로 모든 거를 다 한글로 영어 단어를 그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파란색이면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이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이 뭐가 나온 거죠? 파란색이 나온 거예요. 그럼 파란색이 나오면 안 되느냐? 안 되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빨간색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모국어가 이해를 하는데 모국어인 내가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난 영어를 단어를 그대로 집어넣는데 왜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빨간색으로 못 바꿔서 그래요. 그 누가 바꾸는 거죠? 문법이나 구문 독해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있어요. 걔가 있고 걔가 작동해야 돼요. 아, 스마트 초이스가 들어오면 이거는 이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이거는 이건 것 같은데 하면서 얘가 움직여야 돼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지 않고 무조건 이거를 또 기계적으로 하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이 모든 잘못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 영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한 능력을 그들로 인해서 빼앗긴 거예요. 돈 내면서.